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C 프로그램의 입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C 프로그램 입문 과목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C 프로그램 입문, 뭘 배우고 어떻게 가르칠 거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네, 소개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냥 호기심 유발 차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들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다들 알고 있죠? 벌써 오래됐네요. 2011년 10월 5일 날 사망을 했는데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요. 이 사람이 없었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인터넷 검색하다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아이팟도 없었겠죠. 애플이라는 컴퓨터, 애플이라는 회사가 없었을 테니까요. 아이폰도 물론 없을 거고요. 이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애플이라는 회사가 단순히 아이팟, 아이폰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전에 맥 컴퓨터, 애플이라는 컴퓨터를 만들었었죠. 거기서 출발이 된 그 유명한 회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만큼이나 애플이라는 회사는 IT 업계에서는 아주 독보적이고 신화적인 존재거든요. 기타 I자가 붙은, 만약 스티브 잡스가 없었다면 I자가 붙은 그런 제품들, 비싼 컴퓨터, 노트북 이런 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유명한 거에 비해서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거의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IT 업계에 끼친 영향은 스티브 잡스보다 더 막강하고 아직도 그 영향력이 살아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 C 언어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배우게 될 이 C 프로그램 언어, 이걸 배운 거죠. 명확히는 안시 C, 표준 C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니스 리치라는 이분이 없었으면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스티브 잡스와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셨네요. 그래서 C라는 언어도 없었을 거고 유닉스라는 OS도 없었을 겁니다. 물론 유닉스가 없으면 리눅스도 없었을 거고요. 리눅스가 없으면 윈도우도 존재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가 없었다면 스마트폰도 당연히 존재하기 힘든 거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컴퓨터의 기초를 닦았고 프로그램 언어의 출발을 만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니스 리치라는 분, 이분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 언어 C 언어를 개발한 분입니다. 발명한 분?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으네요. 썰이 좀 길었습니다. 데니스 리치, 스티브 잡스만큼 대단한 분이다. 요거는 기억해 줍시다. 물론 프로그램 짜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요 용어 정도는 기억해 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C,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 또 스마트폰에 쓰는 안드로이드 OS, 이 정도까지 알아주면 아주 좋겠네요. 네, 앞에서 이야기한 C, 누가 발명했다고 그랬죠? 데니스 리치. 네, 1972년도 AT&T라는 회사, 통신회사입니다. 이 회사에는 벨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데니스 리치하고 켄 톰슨이라는 분이 이 프로그램 언어 C 언어를 발명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고요. 벨 연구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프로그램 언어다 해서 B 언어라는 게 있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발명된 언어죠. C 언어를 발명한 이유는 유닉스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도 이 C 언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주로 운영체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인베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 모바일, 또 자율 컴퓨팅, 하여간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인기 흐름, 또 인기 흐름이 어떻게 보면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검은색으로 나온 게 C 언어입니다. C 언어가 인기가 계속 있었고요. 2010년 주변으로 해서는 자바가 우위를 차지합니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인터넷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언어가 무엇이냐 할 때 나왔던 게 자바거든요. 그래서 자바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여기서 유사하게 나가는데 C는 기반이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거의 100%, 99%꼭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자바, 일상생활에서, 사회에서는 자바 언어 가능자, 자바 프로그램 가능자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 보급과 같이 인터넷 환경에서 가장 프로그램이 좋은 언어로 각광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C 언어의 인기가 시든 건 아닙니다.
자바에 대한 인기가 좀 올라갔을 뿐이죠. 요 뒷부분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C 언어는 무시 못하는 언어입니다. 그 밖에 C, 자바 각광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파이썬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C++, 그 다음 C#, 자바스크립트도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고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됩니다. 난 개인적으로는 요 C# 굉장히 좋은 언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된 언어고 또 거기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또 라이브러리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한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나온 언어들이 다 좋습니다. 처음에 발명된 거는 10년 전, 20년 전에 개발이 된 건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가 이 C#이거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자바랑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는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자바스크립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다 인터넷 프로그래밍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바는 주로 서버단, 자바스크립트는 그 다음 클라이언트, 일반 사용자 단에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노드.js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자바스크립트가 서버 단에서도 유용한 프로그램 언어로 소개가 되고 있어서 요즘은 자바스크립트의 인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 이런 차트에서 이렇게 1등이라고 C와 자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 인기 순위고 선호 순위, 개발자 순위 이런 거 할 땐 순위가 좀 바뀌기도 합니다. 차트에 따라서는 파이썬이 1등으로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2등 또는 자바스크립트가 1등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어떤 기준으로 체크했냐에 따라서 인기 순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 염두에 두고요. 그래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각광받는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 언어가 무엇인지 이걸 배워야지 나중에 대우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C 이거 신경 쓰라는 거고요. 또 C# 괜찮아 보이고요. 자바스크립트, 자바 이 둘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예, 본 강의는 C 프로그램 입문입니다. C 프로그래밍 입문. 전반적인 사항들은 학교 포털 사이트의 강의 계획서에 모든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강좌 소개, 교재, 역량, 평가, 주별 계획, 또 주별 세부 지침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새로운 강의 수강 신청을 할 때는 이 내용을 검토해 보고 여기에 맞추어서 신청하는 게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과목명만 보고서 프로그램 입문은 C 프로그램 입문 그럼 C 언어로 프로그램 짜는 거네 이렇게 끝내버리죠. 구체적으로 뭘 배우고 더 중요한 건 누가 가르치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도 꼭 학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물론 이번 시간에 내가 설명은 합니다. 다음에 다른 학기에 다른 과목을 들을 때 꼭 미리 확인해 보고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나한테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교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강의를 하며 또 어떤 거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도 꼭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잘 되라는 거예요, 잘 되라는 거. 오케이? 예, 주차별 수업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주로 하는구나. 우리 지금 C 프로그램 입문은 교양 과목입니다. 교양 과목이에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초가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이 교양이지 이 학습 내용이나 여기서 얻는 성과에 대해서는 전공으로 프로그램 입문을 듣는 경우랑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단기간에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이게 교양이다 보니까 좀 깊이 있거나 전공 냄새가 나는 분야들은 좀 여기서는 가볍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교양 있는 친구들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강의 계획표 상에는 뒷부분에 뭐 구조체, 공용체, 또는 전처리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내 수업에서는 이 부분을 좀 약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끝낼 거고요. 이 앞부분을 주로 집중적으로 강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사항은 프로그램 짜는 요령을 배우려고 합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줄 거거든요.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앞으로 이어지는 수업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강조하는지 잘 새겨 듣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강의하는 거는 단순히 C 명령어만을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요령, 즉 프로그래밍을 가리키려고 하는 겁니다. 매주 무엇을 배우는지는 이 주별 세부 지침에 들어가 보면 전체 목차가 나왔죠. 여러분 상세하게 나옵니다. 물론 다 책에 있는 목차를 카피해서 붙여놓긴 했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뭘 배우는지를 파악하고 싶다, 미리 알고 싶다 할 때는 이 내용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본 강좌는 C 프로그램 입문입니다. C 언어 명령어를 학습하고 그걸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요령을 배우는 초보자 과정입니다. 내 이름은 유수봉인 거 알죠? 내 이메일 주소가 유봉만이라고 읽는 놈들이 있습니다. 유봉맨이라고 읽어주기 바라고요. 좋잖아요. 이름은 좀 길어 보여, 아이디는 좀 길어 보이지만 외우기 좋죠. 예, 새로운 봉맨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로. 봉은 프랑스어로 굿이란 소리죠. C 언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프로그램 언어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대표적인 프로그램 언어 이외에도 수백 개의 프로그램 언어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고요. 사용하는 분야에 따라 자기한테 적절한 걸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IT, 대표적으로 컴퓨터에서 수행되는 기계인데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일을 시키는 거죠. 컴퓨터에 내가 원하는 일을 시키기 위한 명령어들인데 그 명령어의 표현 방식이 다양하다는 거죠. 전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서는 자기 환경에 맞도록 언어가 발전이 됐잖아요. 그 언어의 종류만큼이나 프로그램 언어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우리는 이제 수학을 배울 때 숫자 배우지 않습니까? 어떤 대상 계산하고 비교, 판단 방법을 배우듯이 IT 기기들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꼭 프로그램을 짜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컴퓨터라는 거, IT 기기라는 게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는 거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본강에서는 C 언어로 프로그램 작성하는 방법을 학습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과목명이 뭐죠? C 프로그래밍 입문 잊지 맙시다. 누가 가르친다고요? 유수봉이 가르칩니다. 어떻게 생겼냐고요? 이렇게 생겼죠. 얼굴이 좀 부었네. 예. 예, 본 강의 C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한 프로그램 기초 과정을 학습할 계획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C 언어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과 개발 도구의 활용법을 이해하고 소프트웨어 설계, 개발, 검증하는 과정을 실습을 통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뭐 말만 이렇지 뭐 C 프로그램 짜는 거 배운다는 소리죠. 여기서 중요한 건 도구의 활용법도 중요하다는 거죠.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기초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실습입니다. 말이 이론이고 이런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론이 되겠죠. 실습 위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고요. 초보자 과정으로서 본 수업은 이제 프로그램 초보자 과정이기 때문에 시연의 문법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법에 맞춰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 즉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학습할 계획입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뭘 짤 거다, 어떻게 프로그램 코딩을 하고 그거를 실행시켜서 검증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학습할 예정입니다. 이게 메인이 되는 거고요. 추가로 여러분은 이 과정 중에서 개인별 블로그 작성해야 됩니다. 개인 블로그 작성하고 매주 수업 받은 내용을 여기다 정리해 줘야 됩니다. 이런 내용은 중간과 기말을 통해서 평가를 받을 거고요. 블로그 내용은 기말에 정리해서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무엇을 배우는지 꼭 기억하고요. C 언어 배운다고 도구의 활용, 이건 뭐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프로그램 짤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이해했으면 내가 설명한 걸 잘 이해한 겁니다. 예,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방법은 일단 출석이 20% 반영이 됩니다. 이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비대면 수업일 경우는 학교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체크가 됩니다. 수업은 매 시간마다 25분, 30분 정도짜리 이렇게 온라인 동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또 25분, 30분 정도의 실습 과제가 여기에 보면은 학습 활동 관리의 과제 관리라는 곳에 제시가 됩니다. 과제물이요. 이거를 매주 수행을 해 줘야 됩니다. 해가지고 나한테 메일로 보내는 거 아니고요. 학교 게시판, 과제물 게시판에다가 가장 차트에 맞춰서, 해당 차트에 맞춰서 하나씩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같은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블로그를 만든 다음에 그 블로그에다가 매주 수업 내용, 학습한 내용들을 정리해 올려주면 됩니다. 이 블로그에 올리는 내용은 설명을 많이 집어넣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습한 내용 위주로 해서 화면을 캡처해 집어넣고 이건 뭐 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그림 위주로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 블로그는 뭐 과제물로도 나가겠지만 개인별로 하는 거고요. 만드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뭐 네이버나 다음 또는 지메일 쪽에 자기 이메일 계정만 있다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게시판에 글 쓰듯이 그냥 글만 적어주면 됩니다. 네, 특별히 설명을 하진 않는데 필요하면은 관련 블로그, 관련 자료를 한번 검색해 사용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고사, 비중이 이제 수시고사 기준이 센데 요거는 중간과 기말로 나눠 두 차례, 1차, 2차 반영이 됩니다. 여기 30%, 50%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과제물과 블로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는 1차 시험 중간평가할 때는 기본 사용법 위주의 과제를 내가 제시를 합니다. 과제를 제시할 때 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식을 이미 제공을 합니다. 제시를 합니다. 이 양식에 맞춰서 내가 요구하는 거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면 됩니다. 2차 기말평가에서는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한 학기 동안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개인별로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거를 물론 제시된 양식에 맞추어서 나한테 제출해 주면 됩니다. 보통은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주로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여러분이 수업을 어떻게 따라오냐에 따라서 기말평가 주제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항목들로 나는 여러분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출석, 과제물, 블로그 정리, 수시고사. 요 단계를 수업을 제대로 따로 단계별로 요것만 잘 수행했다 그러면은 큰 문제 없이 기말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그냥 따라오면은 점수를 다 잘 주겠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따라오면 B는 나간다는 겁니다. A를 받고자 한다고 그러면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죠. 그거는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예, 주별 강의 계획입니다. 주별 강의 계획. 크게 봐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별 강의 계획이 그렇게 그 중간과 기말을 나누기가 참 애매한데 일단 전반기에는 C 언어의 기초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기본 명령어들과 명령 활용법 이걸 주로 할 거고요. 이게 좀 포인트가 된다면 순서도라는 부분을 추가해서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이게 바로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즉 알고리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C 언어 하면 C 언어의 명령어 배우는 겁니다. 명령어만 배워가지고 프로그램 짤 수 없습니다. 레고 블록 알죠? 애들 장난감 중에. 레고 블록 어떻게 됐죠? 이렇게 네모난 블록으로 돼서 끼면은 거기 맞추어져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사용법 특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모난 거, 둥그런 거, 큰 거, 작은 거 블록들이 있죠. 예, C 언어는 C 언어 명령어라는 그런 블록을 배우는 겁니다. 이 블록은 이렇게 꼽는 거야, 저 블록은 저렇게 꼽는 걸 배우는 거죠. 그거를 배웠다고 해서 그걸 꽂을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죠. 작품, 즉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순서도, 즉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잘 정리하고 그거에 맞춰서 명령들을 열거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C 언어 명령어 플러스 프로그래밍이잖아요. 이 프로그래밍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순서도가 됩니다. 즉 알고리즘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전반기는 주로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 요소들, 변수, 자료형, 수식과 연산자, 그리고 조건문, 반복문, 함수 이런 사항들을 주로 학습할 겁니다.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는데 프로그램 명령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 학생들이 배울 때 굉장히 어려워하고 언어가 바뀌면 새롭게 여기는데 프로그램 명령어는 크게 구분을 하면 아주 쉽습니다. 입출력, 입력과 출력, 그리고 조건문, 반복문 이게 답니다. 거기에 수식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력, 출력, 조건, 반복 이 네 가지 명령만 배우면 끝나는 겁니다. 보통 조건문 하면 if문 쓰고요. 반복문 하면 for문 쓰거든요. 끝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만 하면 다 짤 수 있습니다. 수식이 뭐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죠. 산술연산자 끝입니다. 변수, 정수, 실수, 문자 이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요소만 명확히 이해하면 프로그램 언어는 끝난 겁니다. 그럼 언어가 바뀌어 C가 아니라 자바로 넘어간다. 똑같습니다. 물론 자바로 갈 때는 객체 지향이라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이 코딩 방식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거고요. 교양 있는 친구들은 따라하기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C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를 좀 학습을 했다 그러면 자바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바 언어를 배우는 거 괜찮다는 소리입니다. 처음부터 자바 언어로 들어가는 건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의 개념도 없이 자바, 객체 지향 언어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조금 부담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것은 C 언어입니다. C++ 아닙니다. 정확히 합시다.
이거 객체지향 언어거든요. C 언어는 절차지향 언어입니다. 어떤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는 걸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명령어들이거든요. C++, 자바 같은 경우는 객체지향 언어라고 해서 객체를 주로 놓고 그걸 처리하는 기법들을 정리한 그런 프로그램 언어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교양이 있다고 하죠. 어쨌든 전반기에는 주로 프로그램의 기초사항과 알고리즘 구성 능력, 구현 능력 등을 주로 강의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서는 이제 배열, 뭐 자료 구조 쪽에 가깝습니다. 포인터. 자료 구조는 건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문자열, 구조체 공식. 이거 이제 자료의 표현 방법이거든요. 예, 이거를 주로 학습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걸 하면서 프로그램 구현, 알고리즘 구현된 걸 실제로 앞에서 조건문, 반복문, 수식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들을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뭐 표준 입출력 이거는 13주차의 표준 입출력과 파일 입출력을 적어 놓긴 했는데 실제로는 표준 입출력에 대해서는 전반부에 벌써 할 겁니다. 제대로 이해 안 하고 먼저 써볼 거거든요. 그리고 전처리기 또 기타 기능들에 대해서도 가볍게 설명을 할 거고요. 이런 걸 학습한 이후에 기말 과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목표는 15주에 끝내는 걸로 됐지만 여차하면 16주까지 넘어갈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무슨 소린 거 아니? 개인별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다 보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능하면 시간을 더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전체적인 강의가 앞부분에서 명령어 위주로 후반부에는 데이터 표현과 활용 위주로 넘어간다는 거 그거만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이런 용어 지금 몰라도 됩니다. 하나씩 하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이 포인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한데 이 포인터가 중요한 거에 비해서 꼭 배워야 되는 좀 의문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양 과목일 때, 전공일 때는 요즘에 나오는 새로운 프로그램 언어들은 포인터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C만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 C만의 특징, C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라는 말 했습니다. 꼭 기억해 주고요. 어쨌든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강의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학습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C 언어 학습하고요. 프로그래밍 방법 학습할 겁니다. 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을 학습할 계획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개인별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알죠? 그리고 개인 블로그 관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배운 내용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수업이 다른 수업에 비해서 과제가 좀 많습니다. 왜? 배우러 들어온 거죠. 비싼 등록금 내고 다니는 학교입니다. 어차피 시간 투자에 듣는 수업이라면 뭔가 건져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유능한 능력 있는 프로그래머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프로그램은 짤 수 있어요. 소리는 나오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염두에 두고서 뭘 배워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늘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C 언어를 배우고 프로그램 짤 수 있는 능력을 배우려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뭐 학습 교재인데 강의 객실 공지는 했습니다. 근데 실제 이 강의에서 내가 책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어느 수업도 만나고 이게 무슨 뭐 초등학교, 중학교도 아니고 책을 펴서 한 페이지, 몇 페이지 봅시다. 이건 뭡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책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은 진짜 책입니다. 참고로 보는 거고 여러분이 궁금할 때 보다 상세 설명을 얻고자 할 때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수업 시간에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난 책 하나하나 펴지 않습니다. 주제 단위, 주제별로 해서 포인트만 잡아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강의 내용은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강의 자료는 그 내용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강의 자료는 인터넷 자료 계속 사용 가능한 강의 자료 인터넷 자료 사용은 추가로 내가 사용을 합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만을 위해서 제작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다 만들고 대사까지 만들어 놓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실제 제가 수업을 하듯이 그냥 편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에 교재가 공지되어 있지만 편하게 아무 책이나 봐도 됩니다. 아무 책이나 있으면 됩니다. 시언어 관련 책 있으면 됩니다. 한 권 정도 있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없으면 개인적으로 연락 바랍니다. 내 연구실에 지금 시언어 관련된 책 한 20권 정도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원하면 우리 지정된 교재는 아니지만 시언어 책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미리 연락해서 요구하면 이 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뭐 무한정 많은 건 아니니까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거고, 종류가 여러 종류입니다. 똑같은 책 아니에요. 내가 이제 연구하면서 받아놨던 책들인데, 또 다른 선배들이 놓고 간 책들이거든요. 필요하면 연락하고 와서 챙겨가기 바랍니다. 요즘 책값도 비싸가지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강의교재 교재는 공지되어 있지만 꼭 이 책으로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강의 내용이. 그리고 책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수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그 순서대로 할 거고요. 강의 자료하고 인터넷 자료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이용하고요. 또 책이 없는 친구들, 또 좀 부담이 되는 친구들은 내 연구실에 와서 챙겨가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못 가져가는 거겠지만 미리 연락하면 있는 범위에서 책 수량이 한정되거든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져가고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예,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놨습니다. 매주 부과될 랩슈트, 이게 과제물입니다. 매주 매 시간마다 과제물이 제시가 되거든요. 그거 작성해서 과제물 게시판에 업로드 시켜 주어야 됩니다. 매주 공개되는 강의, 동영상 강의를 시간 내 시청을 해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과제물도 시간 내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학습한 내용은 개인 블로그에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단 기말평가 전에 모두 작성이 돼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림 위주로 간단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과 기말 보고서 있습니다. 중간 보고서 기간쯤에서 중간 보고서 한 판 할 겁니다. 기본 사용법과 명령어 사용법 기준으로 할 거고요. 기말은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기말 보고서는 모두 비대면 수업이라 할지라도 다 출력해서 직접 대면 제출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죠? 보고서는 직접 와서 제출하고 나랑 가볍게 수업을 들으면서 어려운 점, 또 나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방역대책 잘 준수하면서 보고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매주 수업 듣고 랩슈트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수업 받은 내용은 개인 블로그에 정리해 놓아야 된다. 그리고 중간과 기말 수시고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 보고서 양식은 교수님이 제시를 할 거고 그걸 출력해서 직접 제출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또 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카톡에 오픈 채팅방 개설해 놨습니다. 요 주소거든요. 여기 들어와서 들어오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개설을 했더니 여기 뭐 김요한 학생이 벌써 들어왔더라고요. 강의 계획표도 공지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본 수업과 관련된 모든 공지 또는 질문은 다 이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표도 지금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그리고 질문도 편하게 하라는 거예요. 24시간 내가 여러분을 인터넷상에서 서비스할 수 있거든요. 아주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 주소, 내 전화번호 적어놨거든요. 무조건 문자로 합시다. 여러분 전화번호가 내 폰에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왔을 경우 안 받습니다. 그런 거 염두에 두고요. 이런 좀 참조해서 나랑 소통하기 바랍니다. 오픈 채팅방은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굳이 여기다 내가 뭐 몇 학번 누구란 거 안 밝혀도 상관은 없거든요. 익명성이 보장이 되니까 편하게 하고요. 나는 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모든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비대면 수업이니까 그렇죠. 알았죠?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 프로그램 입문 강의 내용 설명했습니다. 뭐 하는지 알죠? 마지막으로 C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기억을 해줘야지. 배우러 온 겁니다. 가능하면 소중한 시간 투자해서 듣는 강의 본인 걸로 잘 만들고요. 이 수업을 다 들은 다음에 뭐 유능하지는 못하더라도 또 실력 있는 아니요 그래도 할 줄 아는 프로그래머가 되길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샘플로 적어둔 겁니다. 어셈블리 랭귀지와 C, 뭐 다음 시간에 이런 거 설명할 거거든요. C 언어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어셈블리 언어를 이용을 했거든요. 보기가 굉장히 나쁘고 무슨 말인지 모르죠. 양도 많고요. C 언어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간결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었거든요. 우리는 이 수업 시간에 이런 명령어들 학습할 거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또 내가 원하는 걸 수행하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를 학습할 예정입니다.
알았죠?